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원익 IPS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9만 원대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는 4%가량 오름세 8만 9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틀 뒤에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됩니다. 이 이전에 먼저 낙수 효과 기대되는 소부장단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혹시 골라주신 걸까요? 네, 소부장 쪽에도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원익 IPS는 하이닉스와도 거래를 하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HBM과 D램 증설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인 원익 I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전공정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핵심 장비 업체다 정도로 파악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 포인트는 좀 단순합니다. 지금은 서버 수요 증가로 D램 증설이 필연적인 국면이고 여기에 HBM4 고도화 투자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서버 D램 증산과 HBM 대응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원익 IPS 전공정 장비 쪽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약 2,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이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25년 매출은 약 9천억 원, 2026년에는 거의 1조가 넘어서는 매출이 기록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 당연히 중요한데요. HBM4 핵심 공정인 D램, 원시 투자 확대와 함께 HBM 후공정까지 장비가 들어가면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수혜받는 구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인데요. 삼성전자 테일러 파운드리 팹 장비 반입이 시작되면 이제 비메모리 쪽 매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총 세 가지입니다. D램이 증설된다는 점, HBM4가 고도화된다는 점, 삼성전자 캐펙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D램 쪽에서 좀 반도체 쪽에서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DDR5뿐만이 아니라 그 뒷단인 DDR4 쪽까지 현재 실제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센 반도체 모멘텀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온 원익 IPS,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아직은 이 반도체 끝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원전주 내에서는 BHI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프리마켓에서부터 원전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정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BHI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7만 7천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6%대 오름세인데 원전주들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오늘 정말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힘이 조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사실은 원전주들을 보았을 때 한 두 달 정도 원전주를 좀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장 초반에 수급이 세게 붙었다가 그 이후에는 장 후반에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거의 두세 달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볼 것은 오늘 하루 트레이딩을 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 달에서 1년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BHI는 AI 전력 수요 시대에서 가스랑 원자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정부의 원전 2기 건설 확정 기사로 앞으로 추가 건설 확대 전망이 점쳐지면서 모두가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원전주들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BHI는 가스 복합화력 발전의 핵심 설비인 HRSG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가스터빈에서 나온 열을 다시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비인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면서 LNG 발전 확대까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 정도까지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쪽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경쟁사들이 구조조정으로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경쟁이 사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중동, 아시아, 미국 중심으로 가스 발전 투자가 재개되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현재 BH 수주잔고는 거의 2조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의 약 3배 수준까지 올라와서 실적 가시성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이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BHI는 이전에 태광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신한울 3, 4호기, 그다음에 UAE 바카라 원전, 그리고 미국 프로젝트까지 참여하면서 한국형과 미국형 원전 모두 대응 가능한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탈원전 기조가 뒤집히면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나오고 있고, 이에 원전 보조기기 부분이 좀 장기 성장축으로 BHI에 조금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도 컨센서스를 당연히 상회해왔고요. 2025년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5천억 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00억 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BHI 역대 최고 실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BHI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HRSG의 글로벌 1위 업체이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원전이 재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수주잔고가 2.2조 원으로 사실 매출 몇 년치는 이미 쌓여 있는 회사다라는 점들을 비교하였을 때 BH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가 그 뒤로 힘이 빠지는 게 요즘의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원전주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PB님께서 오늘 공략주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골라주신 건데, 그러면 오늘 픽은 원전주를 골라주신 거고, 그 안에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대장주이기는 하지만 다른 원전주 대비해서 큰 슈팅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관점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작은 원전주, 시가총액이 작은 원전주들은 장 초반에 급등하였다가 후반에 그냥 하루 만에 마이너스가 5%, 10%씩 나는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전주를 투자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좋겠지만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밸류 체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전과 가스 발전 빅사이클의 핵심 수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래서 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스탠스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미국 GEV 실적과도 큰 연관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 타이밍에 가져오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캐파가 일단 꽉 차 있다는 점에서 곧 수요일에 있을 GEV 실적 발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와 가스터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인데요. 미국이 올해부터 대형 원전과 SMR 그리고 가스 발전 투자가 동시에 요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관심을 받고 전 세계 글로벌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천억 원 수준 가까이 되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회사가 올 초에 가이던스를 냈던 그 부분까지는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주기기와 터빈 그리고 발전기 수주 그리고 미국형 가스터빈 수출까지 반영이 되면서 연간 수주 규모가 거의 14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일부 증거사 리포트도 발간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될까를 봤을 때 단연 웨스팅하우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웨스팅하우스형 신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체코 원전에서 대형 수주가 나왔고요. 앞으로 미국과 불가리아 등 추가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구조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마진 EPC 프로젝트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고마진, 그러니까 원전, 가스터빈, SMR 중심의 고마진 사업 비중이 확대가 된다면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 더 좋아지겠죠. 정리해보면 투자 포인트는 총 3개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원전,
그리고 SMR 가스 발전이 동시에 열리는 글로벌 빅사이클이 올해부터는 가시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곧 있을 GEV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저마진 프로젝트 종료가 거의 임박했다. 이 부분이 고마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왔고요. 제가 제시하는 매수 가격은 93,000원, 손절가는 86,000원,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GEV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내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십상이었는데 PB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도와주셨고 핵심 밸류 체인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상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 PB스타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